안녕하세요. 일타여도의 이연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교재에 있는 유닛 6 문장의 형식 함께 학습했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오형식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오형식은 문형이 가장 복잡하면서도 시험이 좋아하는 문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영어 텍스트를 보시면서 오형식 문장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형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난 시간 뭐까지 제가 언급을 했냐면 오형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외우고 특히 시험에는 어디를 많이 묻냐면 여기 목적 보호 자리를 시험에서 물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맨날 수능에서 그리고 또 내신에서 물었던 PP를 쓸래, ING를 쓸래, 투부정사 쓸래 이런 것도 전부 다 오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형식 어떻게 쓴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입니다. 자, 근데 오형식의 대표 동사들 제가 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일단 오형식 동사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면, 그러니까 수업 영어를 위해서 시험을 보신다면, 다시 말하면 수능이나 그 다음에 토익이나 지테프 같은 그런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많이 나온 동사를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FC 맛있다고 부르자고 우리끼리 그쵸? 믿고 생각하고 선언할 거예요. 저는 사실 KFC로부터 어떤 커미션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치킨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KFC를 별로 좋아할 일이 없는데 여기 KFC 그쵸? 맛있다고 부르자 그렇게 우리끼리 믿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K가 대표적으로 keep이라는 동사입니다. keep은 우리 배웠었죠. 이 형식에 쓰는 걸로. 그래서 keep 다음에 보호를 쓴다는데 사실 keep은 3형식에도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5형식에도 씁니다. 5형식에 쓰는 동사는 다 3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마치 4형식의 동사가 3형식에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근데 5형식 동사가 4형식에 쓰나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5형식 동사는 3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5형식 동사가 무조건 4형식으로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F는요, find예요. find 발견하다의 뜻도 있지만 뭔가를 찾다, 발견하다, 뭐 깨닫다, 알게 되다 라는 뜻도 씁니다. 그래서 요 find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리고요. C가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KFC 맛있다고 부르자. 부르자의 동사를 제가 call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C는 뭐가 되냐면 consider이 됩니다. 자, 여기 M이 들어갔죠? M은 make예요. make 우리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제가 make는 시키다라는 뜻으로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쵸? 자, 여기 B 같은 경우 믿고 생각하고 선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believe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think라는 동사가 있죠. 물론 think도 이런 식의 동사를 써요. think of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선언하다는요. declare인데 어떻게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7급에서 declare 같은 동사로 5형식의 문형을 시험에 물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물론 find나 consider, keep 같은 동사는 정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도 일단 KFC 맛있다. 그리고 부르자고 믿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동사인데요. 제가 조금 또 한번 나눠볼게요. 이 make 동사를 시키다라고 해석할 일이 많고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냐면 사역동사라는 느낌으로 이 아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보시고 그 다음 우리 사역동사가 느낌이 무엇인지 지각동사가 무엇인지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오형식 동사가 오면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보호를 쓴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문을 한번 가볍게 써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ep이라는 동사를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I keep인데 I keep 하고 my desk. 나는 내 책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하면 messy죠. 사실 제 책상이 항상 messy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책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 정리정돈은 정말 못하거든요. 물론 또 근데 정리정돈은 못하는데 먼지가 있거나 이런 걸 정말 못 봐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도 제가 항상 직원분들께 약간 잔소리처럼 좀 먼지 좀 닦고 우리 시작합시다라고 하는데 정리는 정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책상에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인데 그게 바로 messy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I keep my desk messy면 나는 유지를 하는데 내가 메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책상이 messy한 거죠. 책상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나의 책상의 상태를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목적어고 목적보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오형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르다인데요.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다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제가 예문을 한번 우리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 친구한테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설명해서 우린 그걸 한복이라고 불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We call it, 우리는 그걸 부른다. We call, 그것을 부르는데 뭐라고? it, 한복, 그죠? 한복이라고 써볼게요. 복. 이렇게 되면 그걸 한복이라고 불러가 돼요. 근데 목적어 자리니까 it이라는 인칭 대명사 목적격 형태를 썼고요. 한복이라는 목적 보호자리에 누굴 썼다? 지금처럼 명사를 쓴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형식의 보어 자리에 형용사와 명사를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게 messy란 형용사고 한복이라는 명사를 쓴 거죠. 마찬가지 크게 보시면 보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오형식은요. 이렇게 명사, 형용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따라서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때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도 어떻게 큰 카테고리의 분사형 형용사라고 해서 ing나 pp형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문장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기본 동사 KFC 맛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선호하자 이 동사 좀 기억하시고요. 페이지 넘겨서 제가 또 설명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적어와 함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어를 보충한 설명말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 보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해석은 정말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목적어가 보호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가 보호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순서. 이 보호는 뭐라고요? 목적어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요. 이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한다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We call it 한복. 우리는 부른다. 콜 대표적으로 KFC 맛있다고 부르자고 우리 믿고 생각하고 선호하는 동사 중에 하나죠. 부르는데 그것을 한복이라고.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한테도 너 있잖아. 이름 나 이연아 라고 이렇게 부르기 힘들면 영어 이름 불러 라고 할 때 just call me 나를 이렇게 불러 라고 할 수 있죠. call me Vivian이라고 하면 비비안이라고 불러 라고 되면 여기도 나를 비비안이라고 부르다 불러라 명령문 한 거거든요. 사람 이름도 명사잖아요. 고유명사에서 call me Vivi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에 이렇게 명사를 쓰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you make me crazy 됐죠? make가 만들다 라고 여기서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you make me crazy 너는 나를 미치게 만든다. 너는 나를 미치게 시킨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고 목적보, 보호 자리에 누구 썼죠? crazy는 미친이란 형용사죠. 형용사를 보호 자리에 쓸 수 있구나. 자, 세 번째, I always keep my desk clean. 나는 항상 유지를 하는데요. 나의 책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2번 문장도 그렇고 3번 문장도 그렇고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me crazy라고 하는데 me는 목적어 자리니까 me라는 목적격을 썼죠. 그런데 여기만 딱 떼면 내가 미치는 거죠. 그쵸? 내가 미치겠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e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형사를 썼지만 주어에 쓴다면 I를 쓰겠죠. 그리고 비동사를 써볼게요. I는 am을 쓰니까 I am crazy 이거예요. 결국은 crazy가 형용사인데 이 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였죠. 보호의 주어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 보호 관계는 문장에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쓰였지만 결국 이 형식에서는 주어와 주격 보호의 형태처럼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미쳤지만 그냥 미치게 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미치게 만든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마찬가지 그럼 보세요. I always keep my desk clean도 내 책상이 깨끗하게끔 내가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건 나지만 정말 그 깨끗한 상태는 누구예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책상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 문장에 my desk clean을 이 형식으로 바꾼다면 my desk라고 이렇게 주어를 쓴다면 clean 앞에 비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my desk는 is를 써야 되거든요. is clean. is를 쓸지 am을 쓸지 are을 쓸지 모르겠어요. 요거 괜찮아요. 우리 곧 배우게 됩니다. 비동사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is 다음에 clean 썼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I think him a charming person. 생각하는데요. 그가 어떻다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마찬가지 person 명사를 보호자를 썼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호가 명사나 형사가 오는 경우를 우리가 봤었고요. 두 번째가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엄청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별을 일단 먼저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토익을 준비하신다면 이건 GTF에서도 시험에 묻고요. 토익에 나오고 그 다음 공무원 시험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My teacher tells me to study hard이죠. tell이라는 동사는 제가 4형식에도 씁니다라고 요 바로 앞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5형식에 쓰이면 우리 선생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to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나에게 이것을 하도록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역으로는 나에게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거 하도록이라고 이 아이를 목적어와 목적 보호 자리를 주어와 수로처럼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말씀하신다.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말씀하신다. 해석은 심지어 나에게라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4형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형식이었다면 태어났을 다음에 간목을 쓰고 직접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명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를 썼는데 to 부정사를 직접 목적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텔 동사는 to 부정사를 뭘로 썼다? 목적 보호자를 썼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6번 보세요. require라는 동사를 4형식에 쓰고 require 3형식에 쓰면 오브를 전치사에 쓴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처럼 5형식에 쓰면 요구하다. 근데 to 부정사 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요구했습니다. 너가 의미상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너가 뭐 할 것을 complete the course니까 그 코스를 끝내도록. 근데 여기에 반드시 to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동사의 성격 자체가 목적 보호를 쓸 때 to를 꼭 써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문법이고요. 그래서 requires you to complete the course면 그것은 너가 그 코스를 완성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7번 보세요. The site asked me to log in. 그 사이트는 요청하다. 여기 ask가 우리가 3형식이나 4형식 쓰면 질문하다지만요. 5형식에 쓰면 요청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 사이트는 요청을 하는데 내가 뭐 하도록? to log in. 로그인 하도록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의역을 한다면 나에게 로그인 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tell, require, ask란 동사 외에도 정말 많은 동사들이 그렇게 to 부정사